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유효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경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째, 그동안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진솔한 입장 표명, 둘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 셋째, 추경의 본질적 문제점 해소 같은 조치를 선결해 준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추경과 정부 조직법 심의 등 국회 일정 정상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대로 풀고 추경안이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또 따로 풀고 이렇게 좀 투 트랙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민주당 역시 같은 의견이시죠? 네, 그렇죠. 그 인사청문회를 지켜봤고 국민들이 적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은 저희가 이제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에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라고 다 공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심사는 그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꼬여가지고 이것을 같이 이제 가니까 국민들 보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뭔가가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야 그 이후에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네. 그 추경이 왜 필요하느냐고 질문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추경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추경에 관련된 법을 보면요. 이번에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해도 아니고요.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써 과연 일자리가 다 해결되느냐. 공무원 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게 추경과 연결했을 때 정확한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인사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5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입으로 말했던 인사의 원칙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강행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인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났는데 무슨 추경이냐. 공약이어서 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타당성이 없고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으니까 야당은 뭘 하는 겁니까? 여당이 하는 것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당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류 의원님, 네. 지금 추경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짚어주셨는데 그럼요. 그러면 네. 인사 문제에서 좀 변화가 생기면 추경안도 조율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인사 문제와 추경안을 묶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도 아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인사 문제가 너무나 막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한 발 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 왜 지금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난항을 겪고 있으면 난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안하면 5대 원칙을 내가 세웠지만 그 5대 원칙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네. 저희 측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입구에서부터 막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보면요. 대통령들이 워딩을 보면은 네. 유감이다 예. 이런 워딩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소통을 중시하지 않으십니까? 네. 소통 그리고 낮은 자세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세운 5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다. 이 정도면은 국민들도 오히려 박수를 치고요. 야당에서도 아 그래 대통령께서 그 정도 하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맞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워딩을 정확하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네. 사실 바라는 게 더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2명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명의 후보자. 네.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짜장면 먹느냐 짬뽕 먹느냐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두 사람이 아주 막상막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은 뭡니까? 지금
방산비리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방산비리에 걸려 있는 사람이 국방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또 한 분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예.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같다라고 법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음주운전은 범법 중에서 최고의 범법 행위인데 그 두 사람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예. 버릴 것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왜 하필 그분들이냐고 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그 두 분이냐. 예. 그 두 분 중에서 고르라고 하지 말고 더 좋은 분을 왜 내세워주지 않느냐라고 정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유효의 최고위원에게만 계속 질문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의원 대변인이 지금 잠깐 기침이 방송 중에 나와서 잠깐 좀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민주당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면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네. 일단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네. 강행이라는 표현도 또 사실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기 때문에 강행이 아니라 순리에 따른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명을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2, 3일만 좀 여유를 달라라고 협상을 위해서 좀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그 한 2, 3일 안에 시간을 좀 가지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어떻게 먼저 보세요? 강행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 청문회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일단은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을 한다면 강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 그만큼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왜 그 문제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자, 2, 3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벌었지만 과연 여기서 어떻게 협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양보라는 것은 저희 야당에서는요. 방산 비리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입장은 강경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 카드를 포기해 주셔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협치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2, 3일이 시간이 벌어진다고 해도 입장 차이가 있을 때는 2, 3일이 아니라 2년, 3년이 있어도 좁힐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저는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오늘 나온 발언이나 우원식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네. 청와대 입장은 오늘 원래 임명을 하려고 했던 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입장인데 그 입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청와대 입장이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강경화 외교 장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도저히 공정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막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강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불통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는데라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모습을 청와대가 또 여당이 취해줄지는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오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고 또 김의원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조대호 후보를 이제 임명 철회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그런 적이 있다라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누굴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 정하진 않더라도 두 분 중 한 명은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갖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협의가 가능할지 궁금한데 김의원 대변인님 괜찮으십니까? 네.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어쨌든 뭐 저희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 조금 전에 계속 잠깐만. 말씀을 하시기를 두 명 다 조금 부적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 아직까지 조금 나 죄송한 얘기지만 네. 어떻게 음주운전과 방산 비리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당이지만 그건 진짜 아니죠. 국민들도 눈높이가 있거든요. 예. 네.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 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 3천만 원이라든지 잔문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네. 2명 중에 1명을 낙마하는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제 대답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협의도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뒷이야기로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기를 한다면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국방부 장관과 방산 비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일지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저는 두 사람 다 낙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하지만 두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을 골라라고 한다면은 방산 비리 쪽에 무게를 두겠지만 그래도 여당에서 자신감 있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두 분 다 다른 분으로 교체하시면 어떨까라고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이 전국 냉각의 한 축에 서 있는 국민의당의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2, 3일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당에서는? 저희는 이번 연기가 국민들한테 이제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분삭 기용 제스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문제는 야당을 설득해서 될 문제인가? 이미 그 두 후보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론이. 네. 그런데 2, 3일 늦춘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질이 갑자기 좋아질 리도 없고 네. 하기 때문에 이미 낙제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늦추는 것은 명분을 쌓아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그런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의당의 그 아침 회의 발언을 보면 자,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에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중에 한 명을 낙마시키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 입장은 이 두 명을 다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김상곤 후보자까지 합쳐서 네. 부적격 3종 세트다 이렇게 야 3당이 얘기한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 국민의당은 김상곤 교육부장과는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임명을 했고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나머지 두 사람은 안 된다. 예.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낙마해야 된다고 하는 시그널을 사실 청와대에 보낸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민주당 쪽에서 그 두 후보 중에서 누구를 꼭 고르라면 고를 거냐. 이런 식으로 무슨 저작거리에서 장관 임명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서 네.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리 국민의당한테는 그런 제의조차도 없었어요. 이거 왕따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다. 도대체 집권 여당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인사 문제 때문에 모든 전국이 지금 올스톱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당에서도 인사 문제와 추경안을 따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당초에 인사 문제와 추경 문제는 별도로 대응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안 추경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안 자체가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빠진 예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넣어서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사에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한테 굉장히 모독적인 네. 그런 발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그렇게 협조하려고 해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무시하고 네. 또 우리 당이 호남에서 좀 지지도가 갑자기 낮아진 것을 빌미로 해서 아예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정도의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왜 그 뺨을 맞으면서도 그 협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굉장히 감정적으로 폭발한 네.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저희는 추경이든 뭐 아니면 인사청문회든 뭐 다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추 대표의 그런 그 무례한 막말 같은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집권당의 대표가 이렇게 판을 깨버리면 도대체 앞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 대표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게 우리 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승적인 결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를 의미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과 정도가 예.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추미애 대표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국민의당 죽이기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실수로 사실은 인터뷰 하다 보면 그렇게 좀 과격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 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대부분은 사실 유감 표명을 하고 또 수습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더 강경하게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부풍에 버금가는 공작 게이트다.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쏟아놓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고작 뭐 매우 저조한 지도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차지에 그냥 해체시켜버리자. 이렇게 국민의당 아주 만만하게 보고 정말로 밟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사실 뭐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늘 이제 뭐 우리 당에서는 뭐 억울하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는 정말 얼굴을 틀 수 없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은 우리 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당이 조직적으로 무슨 선대위 차원에서 무슨 개입을 해서 이게 조작이 됐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발표하고 이랬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공명심에 이유미라고 하는 그 여성이 이제 그걸 조작을 했고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선거 상황에서 좀 뭔가 눈에 쓰이다 보니까 믿고 너무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뭐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결과가 나올 텐데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도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선 뭐 안철수 전 대표도 아마 사과의 이 타이밍을 봤을 거예요. 그분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과에 아주 인색한 분은 아닌데 이번 일로 이렇게 차일 피하다 보니까 골든 타임을 좀 놓쳤다 그런 여론이 사실 당내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도 아마 여러 경로로 안 후보한테 갈 것이고요. 예. 뭐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 당에서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에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런 기류들이 전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좀 어려운 가운데 이현주 의원의 비정규직 발언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 의원이 오늘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언론과 기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이 기사화됐다. 그래서 언론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또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또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이 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이 감성적인 발언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좀 냉정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도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을 또 다른 얘기로 자꾸 번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발언 당사자가 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당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먼저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 대변인 말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네. 일단은 국민의당을 죽인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네. 국민의당이 이전의 대선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당 차원의 자구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단순하게 그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던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는 지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가 90분 만에 끝났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더 세게 지금 검찰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그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네. 또 하나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어저께 속초에 가서 이제 어떤 분한테 이게 사진으로 찍혔는데 네. 사과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 계속 늦춰오고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하고 이게 정치 공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이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바라보면 국민의당을 바라볼 때 당연히 그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거나 한다면 그는 엄벌에 처해야 할 형사적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결국 문준용 씨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준용 씨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제기를 했었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도 제기를 계속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다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정당까지도 지금은 이제 둘 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문준용이라는 사건에서 시작된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걸 꼭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이 계속 저는 국민의당이 잘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 아니면 머리와 꼬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제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3당에서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특검하자 이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기간 내내 기승전 문준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없는데 계속 부풀리고 의제로 삼고 그것이 이제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특혜도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었던 거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만천하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용 노동원에 대해서도 이미 다 뒤질 만큼 뒤졌고요. 제보자의 진술이 있지만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로 만들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 조작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요. 지금 와서 야3당이 또 문준용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나쁘끄러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다 검증이 됐고 끝난 사건을 툭 하면은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아들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은 전 문제 제기고 특검은 뭐 성사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해결된 문제라고 하셨는데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증거가 지금 많이 없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 시원하다면 한 번 정도 야3당이 다 원하는데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특검이 뭐 드리고 야3당이 싶습니다. 원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런 사안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3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 쪽이 이제 야당 쪽의 입장만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김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일단 청와대에게
임명을 송영무 장관을 후보자를 비롯해서 임명을 좀 미뤄달라라고 해서 시간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야당과의 어떤 협상에 시간을 벌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좀 후보자 가운데 누구라도 낙마를 추천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시간 요청을 하신 건지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야당에게 우리가 왜 그 인사는 인사고 추경은 추경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 설득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지 두 분 중에 한 분을 누구든 낙마시키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뭐 앞서 충분한 결격 사유라고 얘기하시는데 송영무 장관의 경우도 그 9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대엽 노동부 장관 내정자 역시 이제 2006년도 물론 그 인사청문회가 발효된 시점 이후에 이제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 한 건이 이분이 결정적으로 장관을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5가지 그 결격 사유가 배제로 추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비서실장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 사실상의 유감 표시를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장관으로 한번 일을 해서 이분이 네. 정말 그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제대로 안 되는 분이라면 다시 판단할 문제지만 저희가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도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낙마해야 된다 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기량을 발휘했고요.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도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이고 지금 2달 조금 넘어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좀 기회를 주시고 네. 국민들이 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 여론이고 또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홍준표 대표께서 대표 새롭게 되셨을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나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나 추경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원내대표랑 이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역시도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되고 나서 좀 이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태도였는데 이게 또 이제 원내랑 좀 약간 잘 안 맞았던 거고요. 정의당은 뭐 또 장관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는 건 뭐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당이 좀 변수가 생겨서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분리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조금 더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시간과 여유를 좀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변인님은 여론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야당에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고 이걸 청와대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다 안 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2명을 두고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특히 대통령께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방 분야의 적임자가 송영무 장관이다 또는 노동 장관으로서 이분이 적임하다라고 생각하고 임명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타 당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네.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과정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시간을 요구한 것이지 둘 중에 한 분 또는 둘 다 하기 위한 뭐 청와대와의 당과의 조율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당의 앞으로 입장은 좀 명료합니다. 예, 네.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여야가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는지 조금 더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